광진 보스에듀 예비고의 국어 강좌 설명회를 진행할 정진이라고 합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좌 설명회를 이제 진행하게 된 계기가 이제 올해 한 해 코로나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안 나가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애들이 뭐 수업도 제대로 안 듣는 것 같고 숙제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뭘 배운 건가 싶은데 이제 벌써 또 한 해가 지나서 2학년에 올라가가지고 2학년 올라가면 좀 더 어려운 거 배울 텐데 하면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원고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전담으로 맡고 있는 학교인데, 자, 2학년 때 이제 공통 과목이 이제 문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건 필수로 배우는 과목이고, 언어와 매체와 심화 국어를 이제 선택 과목으로 골라서 듣게 되는데요.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그 수능 국어 과목의 선택 과목으로서 이제 수능에 출제되는 자기가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과목이고, 심화 국어는 이제 수능 과목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배울 이제 국어의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원고 같은 경우는 이 두 과목 중에 주로 이제 언어와 매체를 추천하고 이거를 선택한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등급을 따기가 좀 더 수월해서 이번 설명회에서는 문학과 언어와 매체를 기준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등국어를 배우다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이제 문학과 언어와 매체를 배우는데요. 자, 어떤 것이 어려워지느냐? 자,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나는 고등국어는요.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겪으면서 배웠던 말하기와 쓰기, 문법, 문학, 비문학 요거를 한데 묶어서 맛보기로 얘들아 국어는 요런 것들이 있단다 하는 수준의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고2 때부터 배우는 이 문학과 언어와 매체는 자, 고등국어에 이제 있던 거를 따로 떼어가지고 플러스 알파 시켜서 좀 더 깊게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는 얘들아 여기 개와 고양이가 있는데 개는 이렇게 생기고 고양이는 이렇게 생겼어. 개와 고양이 구별할 수 있겠지? 라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아이들 자 봐봐 개는 말이야 생김새를 기준으로 마스티프류와 스피츠류로 나눌 수가 있단다. 스피츠류는 뾰족한 개와 말린 꼬리가 특징인 개로서 늑대와 유전적으로 가장 유사하고 이에 속하는 개는 우리나라의 진돗개, 일본의 시바개, 중국의 차오차오개가 있단다 라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외울 것도 많고 자 개별적으로 특징이 뭐고 뭐 종류가 뭐고 이런 것까지 외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질려버립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남은 학생들은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인데 걔들을 가지고 또 등급을 나눠야 돼요. 1,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을 나눠야 보니까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야겠죠. 그러다 보면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배울 것도 많아졌는데 문제 난이도도 올라가다 보니까 애들이 국어에 대한 흥미를 잃고 국어를 손에서 놔버리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바로 광진고스 에듀에 가서 제 수업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자, 일단 저희는 주말 수업과 주중 수업 시스템 클리닉으로 이제 수업이 구성되고요. 주말 수업에서는 일단 학교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는 이제 자습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지만 제가 단연간 축적한 교과서 출판사 문제, EBS 변형 문제,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 학교 기출문제 요것들을 이제 편집해서 모은 자체 교재로 아이들에게 숙제도 내고 시험도 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어떠한 문제를 실전에서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요.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클리닉이라는 이 주중 수업 시스템은 이때 냈던 숙제를 이제 검사하고 그에 대해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확인하고 그다음 배웠던 내용 시험 쳐서 기준 이하의 점수가 나면 다시 봐서 꼭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아이들과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제가 학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아이에게 맞는 학습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적을 올릴 것인지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당당히 추천드릴 수 있는데, 자, 또한 저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그 품질의 차이가 없도록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아무리 이렇게 잘한들 비대면 수업이라는 한계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거 잘 듣기나 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자, 클리닉을 예로 들겠습니다. 숙제 검사 비대면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아이들이 푼 문제집 사진 일일이 찍어서 보내게 하고요. 그것도 몇 페이지 찍어 보내라 이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무작위로 페이지를 골라서 야 여기 찍어서 보내봐 이러거나, 혹은 한 장씩 넘기면서 아이들이 잘 풀었나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게 합니다. 혹은 또 제가 아이들의 그 풀었던 문제에 나온 거 관련된 개념을 질문함으로써 자, 숙제를 잘 했나 꼼꼼히 확인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좀 그냥 안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공부는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보았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단연간 이제 학생들 자식들 이제 보면서 확인하셨겠지만 뭔가 이게 여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공부를 안 시켜서 이제 나중에 시켜봤더니 어떻습니까? 이미 늦었죠. 그러다 보면 좋은 성적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기왕에 지금 시킬 거면 바로 재개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학생들과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인물 제가 적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설명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